여러분들은 기사식당 자주 가시나요?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해야 할 때, 시간은 없는데 든든하게 한 끼 빨리 먹고 나오고 싶을 때, 그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거 먹고 싶다 이럴 때 가는 기사식당들 제법 많이 있죠. 저도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고 그런 김에 가서 먹어볼까 하는 기사식당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어찜 식당,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있는 돈가스 전문 기사식당, 그리고 이촌동 쪽에 가면 굴비 백반 잘하는 기사식당, 성북동에 가면 있는 불백집 기사식당,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갓길 곳곳에 숨어있는 처음 가는 사람은 도저히 찾기 어려울 것 같은 비밀의 기사식당들, 맛집들까지 공통점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고 자판기 커피는 무료에 한 가지 품목으로 유명하지만 밑반찬들도 하나같이 맛이 있어서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사식당에 가면 한 그릇으로는 도저히 아쉬워서 보통 공깃밥 2그릇, 많을 땐 3그릇까지,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다행이었지 아니면 체중 관리에 강력한 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모르는 곳에 가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기사식당 가라, 최소한 망해도 본전은 한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먹을만한 집이 있냐고 택시기사분들에게 물으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는 이런 믿음도 있죠. 특히 택시기사분들은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맛집에 대해 아주 상세한 해설까지 덧붙여서 요즘은 이 집이 괜찮았는데 이 아들이 물려받아서 예전만은 못하다, 예전엔 자판기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요즘은 돈을 받더라, 그 집 국밥은 다 좋은데 이것만 피해라,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죠. 그럼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기사식당 문화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한국의 기사식당을 체험한 외국인의 이야기와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1년 정도 있는 동안 서울의 유명한 한식과 불고기, 코리안 바베큐 집을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에는 한국 지방 도시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향토 음식들을 하는 곳이 매우 많아서 한국 전체를 일부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오히려 서울에서는 정말 제대로 원조 음식 맛을 못 내면 금방 망하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잘하는 집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식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겉부분만 봤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내 동료가 나와 함께 대구와 대전에 가면서 한국의 진정한 맛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른 기사식당이라는 곳은 한국 뒷골목에 있는 아주 평범하고 허름한 곳이었어요. 특이한 건 입구에 들어서자 세면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커피 자판기가 쭉 늘어서 있었다는 것. 나는 의심스러운 얼굴로 앉았고 저렴한 가격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저런 가격에 최고의 한국의 맛이라니, 내 동료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나는 지금까지 먹은 최고의 한국 가정 요리를 고작 $5에 먹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가 말하길 한국에선 전국 어딜 가도 기사 식당들이 숨어있고 이 식당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저렴하고 빠르고 푸짐한 식사를 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돌솥밥과 계란 후라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제육, 불고기, 찌개 등 한국 요리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양도 푸짐하고 무엇보다 반찬 한 가지가 모두 자극적이지 않고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은 한 끼 식사 가격이 한국에서 흔한 김밥집, 분식집과 비슷하다는 것. 만족도는 고급 한식집에서 먹은 것을 능가했습니다. 한정식 집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맛은 아니었지만 먹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기사 식당을 찾아야 하나요? 난 한국에 온 지 1개월 정도 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무척 흥미롭네요. 사람들에게 기사 식당이라고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나는 주로 가볍게 식사를 해결할 때 김밥 땡땡을 이용합니다. 좋은 기사 식당을 찾고 싶으면 한국의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그들은 기사 식당을 매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떤 식당의 메뉴와 가격, 특징적인 음식과 불편한 점, 좋은 점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다만 영어를 잘 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기사님들도 있어요. 한국어를 못해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직접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기사님도 많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에게 물어보면 외국인이 어떻게 기사 식당을 아냐면서 무척 반갑게 이야기하고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식당 주차장에 택시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거나 길가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는 식당은 100% 기사 식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국인 친구들도 다들 인정하는 맛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한두 가지 메뉴만 있어 당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한국식 국, 다양한 반찬, 생선구이나 조림 요리, 불고기와 제육볶음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가면 밥을 먹고 나올 때 한 손에 자연스럽게 믹스 커피를 들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모여있는 식당을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한국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싶다면 이보다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 게다가 기사 식당의 음식들이 전부 맛있거든요.
외국인이라고 신경도 쓰지 않는 점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거대한 친절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기사 식당에선 다들 먹고 나가기 바빠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나는 한국의 고속도로 변에 숨어있는 기사 식당을 한국 친구와 함께 가봤어요. 정말 첫 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낡고 허름했죠. 게다가 식당 앞에는 수도가와 세면장이 있고 그곳에서 세수를 하거나 상의를 벗고 몸을 닦거나 발을 씻는 운전기사들을 보며 먹기 전부터 비위가 좀 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자 나는 내 편견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6,000원, 사유로에 이 정도로 맛있고 푸짐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먹은 제육볶음의 맛을 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한국을 떠올리면 가장 생각나는 추억 중 하나입니다. 네, 해외 대형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제가 알고 지내는 외국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재구성해봤고요. 제가 사업상 다양한 외국분들과 교류하고 한국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은데요. 제 필살기가 기사식당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사식당에 데리고 와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런 데를 왜 데려왔나 이런 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들 먹고 나면 눈이 땡그레집니다. 여기에 가격 이야기를 해주면 Great, Wonderful, Oh my days, 스고이, 야바이, 우마이, 덜레, 또에낭, 우지니지나 뭐 이런 각 나라 말이 막 나옵니다. 기사식당을 가본 외국인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한국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택시기사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라, 한국에서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분은 한국 생활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 분 같아요. 이건 아무나 말하는 정보가 아닌데요, 그쵸? 외국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격입니다. 아마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거나 여행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식당, 한식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여행자나 해외에서 자주 들러먹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 식당, 한식은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데는 한국처럼 수십 가지 반찬들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들이 기본 반찬 외에는 추가 요금을 받고 한 접시까지만 리필을 제한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모든 반찬에 추가 요금을 받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한식을 즐기는 게 더 저렴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최고의 가성비와 편리함, 빠름, 그리고 각자의 필살기 음식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사식당은 외국인들이 보기엔 대체 왜 이런 허름하고 평범한 음식점이 한국은 맛있는 거냐 놀라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고속도로 갓길 따라서 한참 들어가면 있는 제육볶음 잘하는 기사식당 이런 곳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도 대체 이런 데서 무슨 맛이 날까 싶은 그런 분위기 많잖아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외관부터. 그런데 한 숟가락 뜨는 순간부터 야 이거 뭐야 어느새 두 그릇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신기해하고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놀러 오거나 한국에 일 때문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 제 경험으로는 기사식당 데리고 가면 100%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안 돌아다니고 가이드나 소개받고 가는 3만원짜리 삼계탕, 그리고 명동 돌아다니다 바가지 쓴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기사식당 음식들은 다양하게 나오는 데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극이 없는 다양한 반찬들이 많으니까 입맛에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만난 여자친구랑 한국에 3개월 같이 들어가 있을 때 기사식당을 몇 군데 데리고 가니까 3개월 내내 하루에 2번을 가서 먹더라고요. 특히 밑반찬들하고 한국 미역국 이걸 얼마나 좋아하던지 한 번은 굴비, 한 번은 안 매운 제육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먹더라고요. 다른 한국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기사식당에서 먹고 나면 오랫동안 배도 안 고프고 든든해서 좋대요. 딱 말하는 게 한국 아저씨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 하는 말 듣는 것 같죠. 만약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그냥 장부 달아놓고 계속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수많은 기사님들뿐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입소문이 많이 퍼진 한국의 기사식당들, 더 푸짐하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고마운 우리만의 문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야말로 한국 B급 식문화의 정점이 기사식당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와 극한의 경쟁, 바이러스로 인한 외식 문화의 타격으로 인해 방리다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많은 기사식당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폐업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추억이 함께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정, 인심, 한국 서민 음식의 진정한 맛과 숨어있는 다양함, 그리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의 기사식당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